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자, 그래서 CEO의 부재는 회사의 존립의 문제다. 두 번째, CEO가 부재가 되었었을 땐 그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종신보험 가입 권유할 때 가장의 어떻게 보면 위치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표이사가 그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었을 때도 결국에는 퇴직금을 통해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을 내가 지금 50이에요. 한 65세 정도면 사업을 그만두고 나도 좀 여유 있게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있다가 회사를 접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누구한테 팔 수 있냐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은 그렇게 키워놓고 직원들한테 물려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주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주지만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고 CEO를 세워서 운영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그 회사가 잘 굴러간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왕창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 나오죠. 왜? 회사가 운영되는 자금들인데. 그래서 이건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퇴직금 재원을 마련해놔야만 그 퇴직금 엑시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회사 대표님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을 때 대표님이 자기 돈을 잘 안 줘요. 회사에서 돈을 주거든요. 계산서를 끊어주기도 하고 안 끊고도 어쨌든 가지급금이 되죠. 직원들 눈치를 봐요. 직원들한테 눈치를 보는데 직원 여직원한테 저기 한혜교사한테 2천만 원만 좀 보내줘. 그러면 예? 왜요? 예. 그럼 회장님이 뭐 이렇게 해서 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이런 순간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본인의 뭐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 건데 회사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 돈을 함부로 그렇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은 내가 태어나서 개인이지만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체를 만들어준 게 법인이에요.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라고 봐야 돼요. 그 법인 안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주라는 개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법인은 거래를 하는 걸 좀 더 안전하게 보고 신용도를 높여주는 이유는 법인에 있는 돈들이 이유 없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걸로 많은 제한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거기서 가지금 함부로 갖고 나온다던가 퇴직금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대로 갖고 나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세금을 낸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을 40억 내더라도 100억 갖고 나올 수 있으면 가지고 나오지. 뭐 하려고 10억만 갖고 나오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재원을 쌓아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제 강의 다른 2차 강의에 다 있어요. 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그 판례 부분, 대법원 판례, 경영인 정기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 종신보험을 활용한 CEO 플랜 다 판례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거기 교재들도 다 있어요. 그거 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게요.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CEO 플랜은 하지 마세요. 결론만 지을게요. 그 판례들이 있으니까 보세요. 해석상에 나중에 가서 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경영인 정기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VUL이건 CEO 플랜을 위한, 그러니까 퇴직금을 위한 재원으로 쌓는다라고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아주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게 경영인 정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를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거를 CEO 플랜 용도로 했다라는 무슨 장표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넣잖아요. 나중에 부인당하면 그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CEO 플랜 해도 돼요. 됐죠? 결론만 지을 거예요. 뭐 VUL 그다음에 뭐 VA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당연히 다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뭐 유고시 어쨌든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자금, 새로운 CEO를 뽑아야 되니까 돈 좀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자금이 필요해요. 자, 제가 법인 사전 진단 보고서 여러분들 보시면 첫 차례 페이지 지나고 바로 다음 페이지의 기본 개황의 맨 위에 가운데 부분에 청산소득세가 계산되어 있어요. 바로 위에 여러분들 거기 봐도 없어요. 열어봐도 없어요. 네, 그 사전 진단 보고서 법인 거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처분 잉여금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청산소득세가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잖아요. 대표님이 이거 뭐야?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미처분 잉여금이 40억이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사망하시면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16억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회사를 끝내는데 16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제가 만났던 대표님이 매출 500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간 많은 컨설턴트가 왔다 갔는데 회사 참 좋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거 회사 어디서 나셨어요 했더니 형님한테 받았대요. 그래요? 형님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물어봤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형님이 동생분을 감옥에 보내려고 회사를 넘긴 것 같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뭔 소리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선 대표님 솔직하게 저랑 얘기 나누실 거 아니면 저는 컨설팅 못 해드립니다. 저는 이메일을 9시 반까지만 확인하니 오늘 중으로 이메일 주십시오.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정리하기 전에 9시 반에는 한 번은 확인하거든요. 9시 25분에 딱 메일이 와 있어요. 첫 번째,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살릴 수 없으면 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상담했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대표님, 회사의 대부분의 자산의 50% 이상은 부실 자산 같습니다. 근데 감사법인이 또 저희 회계법인인 거예요. 다른 회계사 팀이긴 한데 회계법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회계법인 거기 회계사 팀들이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부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부실 때문에 부채와 관련돼서는 회사는 배임과 관련돼서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교도소 가서 최소한 경제사범으로 5년에서 10년을 썩을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그 주식을 회사 형님이 동생한테 다 넘겨서 회사를 다 운영하게끔 넘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5, 6년 정도 전이고요. 지금은 살렸을까요? 죽였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드렸어요. 대표님, 저 믿고 6개월만 따라오시면 살려볼게요. 근데 저도 못 살릴 수 있으니 그러면 그때는 잘 죽여드릴게요. 왜? 당장 죽이려고 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세금만 한 80억이 나와요. 죽이는 데만. 그러니 죽을 수가 없죠. 그죠? 잘 죽어야 세금 안 내고 죽을 수 있죠. 그것도 그래서 청산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좋은 회사도 갈만하다. 안 좋은 회사 갔는데 대표님, 제가 어떤 회사 갔더니 회사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대표님이 막 자랑스럽게 나 비자금 있어. 너 일하면 내가 얼마든지 돈은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니 뭔 비자금이 있어요. 개풀 없어 보이는데 이랬더니 같이 나가재. 되게 큰 회사예요. 대기업 바로 하청업체인데 거의 한 몇만 평 되는 그 대지에 공장이 있는 그런 데니까 나갔어요. 저기 보여? 그러니까 뭐요? 무슨 청 같은 게 덮여져 있어요. 거기 밑에 보니까 H빔 있죠. 그 건물 지을 때 큰 H빔. 그게 한 15개인가 쌓여 있어요. 저 한 개가 거의 15억인가 뭐 어쨌든 그때 그랬던 것 같고요. 저거 내 거야. 그러니까 본인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 팔면 15억 충분히 팔고 사고 한대요. 거기서는 다.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 들어가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한대요. 그래서 일을 해줬죠.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험할 때 상대방의 가입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얘기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여력이 없으면 다음에 뵐게요 하고 돌아 나와야죠. 당연하죠. 자,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더라? 네, 뭐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가 좀 여유 있게 가려고요. 청산.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이 40억 쌓여 있고 16억의 청산소득세가 나와 있다는 걸 앞에 보여드린 이유는 요걸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대표님, 지금 사망하시면요. 세금이 15억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 대한 어떤 준비는 좀 하셔야죠. 그러면 이거는 상속세 재원이 아니죠. 그죠? 청산소득세 재원인 거죠. 그러면 밑에 우리가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서 하는 건 상속세 제어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 보험으로 가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법인 이름으로 가입해도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이게 청산하고 나면 그 소득이 또 상속세로 해서 떨어질 거니까 자녀 걸로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 이름으로 자꾸 뭔가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과 법인 이름으로 하는 것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저항의 강도가 전혀 틀려요. 예. 말씀드렸죠? 법인 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약해요. 제 통장에 있는 거랑 와이프 통장에 있는 거랑 같은 돈일 것 같아요? 전혀 틀려요. 그쵸? 법인은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 돈 갖고 나오려면 세금 내고 갖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법인 계약은요, 합리적이고 뭔가 방향성만 정확하게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계약은 사장님이 무리하지 않다면 해요. 왜 그렇겠어요? 내 현금 흐름으로 봤더니 한 10억 정도는 늘 그냥 돌고 해서 남아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그 정도를 은행에 그냥 해서 넣어놨더니 0.5%? 아니면 또 뭐 정기로 해서 넣어놨더니 뭐 1%, 2%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하느니 보장도 받고, 그렇죠? 고마움도 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서로가 합당만 하다면 갈 수 있죠. 또 이게 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원재료를 사오고 이러한 황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에는 제가 너무 끄는 것 같은데 느낌에 여유를 뒤에 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는 우리 지금 달러 보험 개발하고 있거든요. 달러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충분한 그 회지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어요. 자, 이제 너무 많이 내가 여유를 부렸네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무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너무 했더니 이제 컴퓨터도 멈췄네요. 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우선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차입금 갚아야 되죠, 그래도? 그렇죠. 갚을 재원이 필요하죠. 그럼 이건 개인이 갚는 거예요, 법인이 갚는 거예요? 법인이 갚는 거죠. 그러면 법인의 리스크 보장 부분이 필요하죠. 법인 입장에서는 CEO가 없어지면 새 CEO를 데려오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야 되고 있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거니까 결국엔 갚아야 되죠. 법인이라 할지라도 대표이사가 실제 입보를 지금도 쓰고 있죠. 법이 바뀐다 하면서도 아직도 명확하게 바뀐 게 없어요. 법인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빌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법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대표이사는 보증을 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죽게 되면 그 보증이 없어지는 거니까 은행에서 돈을 갚아라라고 압력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유지될 수도 있고 승계가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승계가 돼서 자녀가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도 박탈되는 거죠. 그럼 크게 몇십 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업의 존립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CEO 플랜, 지금 퇴직 플랜 플러스 기본적으로 VIP 정기보험은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퇴직, 우리가 65세까지 해요? 아니면 70세까지 해요? 언제까지 해요? 60세까지 해요? VIP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통 이제 보장 기간 60세? 90세, 만기는 90세로 하죠. 그렇죠. 그럼 거의 종신보험이랑 다를 바 없는 효과는 보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이제 한 60이나 65세 정도 됐었을 때는 그거 한 10년 정도 되면 원금 되면 보통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더 할 거라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죠. 왜? 경영인 정기로 계속하면서 그게 비용이 급속도로 해서 적립금이 떨어지게끔 하는 건 아니죠. 지속적인 그냥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한 60, 70 됐는데 그냥 퇴직을 해야겠다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결국에 퇴직금처럼 해서 갖고 나와서 개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상속세 계산해서 이렇게 돼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뭐 파악을 해서 상속세를 갖다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성장 가능한 자산과 관련돼서는 사전 증여를 해라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요. 업무상 사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되고 업무의 사망일 때는 그냥 퇴직소득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사망했었을 때만 유족보상금이 퇴직소득을 소득하고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해당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 질병으로 죽었었을 때는 유족보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름이 유족보상금이 됐건 퇴직금이 됐건 아니면 위로금이 됐건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이도 퇴직소득의 한도 안에서만 퇴직소득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더 가면 복잡해지니까요.